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2분기 실적 이어지고 있는데 저번 주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절대 주가 수준, 이게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고, 이와 연결해서 실적 예상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대한 점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 발표 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월별 데이터를 저희가 수출입을 통해서 환산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그 코드를 입력하면 저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거는 아닌데 각 지역별로 수출이라든지 수입이, 수출, 특히 수출 같은 경우가 나가는 그 비중 같은 경우를 환산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월별 데이터 쪽에서 최근에 10일, 20일 이 데이터들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오늘의 실적 발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일렉트릭,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높게 책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소외가 돼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반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국면에서 2분기 실적 시점에서 절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 가깝게는 실적 발표가 오늘 있는 종목 중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적 발표 일정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볼만한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 과정에서 기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기 솔루션 중에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변압기 같은 경우를 알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 1년 전쯤에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을 각 가정 쪽에 단지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현재의 변압 수준으로는 전부 다 이거를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압기에서 교체라든지 추가가 되는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방산과 관련된 이슈와 연결돼서도 이 부분이 재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결부해서 풍력, 태양광 이러한 산업을 정체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에너지 측면에서도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력 공급 과정에서 기기 솔루션을 공급하는 현대일렉트릭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제 같은 경우 가깝게 5% 정도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름 같은 경우 장마가 지나가고 좀 더워지는 그러한 구간에는 테마적인 요소,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실적과 관련해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도 테마군보다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관련해서 연결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어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도 물론 좋지만 지금 워낙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의 회복이라든지 그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적의 수치만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지금 주가 수준을 함께 보더라도 단적으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예상치 대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좀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81억 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적 예상치 대비 상회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좋은 점, 즉 실적이 잘 나와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은 좀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반응을 해왔다는 점이겠습니다. 뭐 조선과 관련해서 부분, 그다음에 중동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신재생 투자 확대 이 부분에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다 좀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사이클은 지금 상승하는 사이클이지만은 주가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 고유가에 따라서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 이 부분도 유가가 110불, 120불 구간에서 한 100불 정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좀 갈리는 흐름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제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수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OCI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이 원재료를 사용해서 모듈을 만드는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은 반등이 나오는 즉 업종이 한 번에 동일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됐던 부분은 다 물음표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단점 요소도 존재한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점, 단점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깝게 이벤트 요소가 2분기 실적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접근으로는 가격은 조금 현재가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24,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과 더불어서 현대일렉트릭 오늘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해준 종목이네요. 관련돼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종목을 이제 매매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효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24,000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종목별 특성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면서 증시가 2,400선을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이 키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수급과 관련돼서 대체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장을 수급적으로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수급 같은 경우는 기업을 바라볼 때, 즉 기업의 주가를 바라볼 때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만 좋다고 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없지만은 수급도 좋아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로 지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을 추리는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수급까지 함께 더해지는 즉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회복세가 빠르고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좀 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측면에서 절대적인 주가, 즉 바닥 대비 상승해 있는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수급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장중에 따라서 매매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업종 중에서 수급 중심은 엔터, 그리고 방산, 자동차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 중심에 있고요. 대형 IT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수가 올라올 때 그 지수의 상승의 중점이 되었던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은 수급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혼조세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게 좀 다른 업종 쪽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 거래소는 자동차, 그리고 방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나머지 뭐 엔터라든지 기타 업종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그래도 지수가 조정이 안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급 중심으로 해서 엔터, 방산, 자동차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그럼 특징적으로 볼까요? 네, 종목은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업종 자체가 비수기인 경향이 있고 2분기부터 1분기에 포함이 안 된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그 부분이 포함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은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알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비싸지는 밸류 구간에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즉 올해 연간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다른 엔터 주 대비해서는 약간 비싸게 부여를 받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비싸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놓아버리기에는 확인을 하고 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 구체적인 콘서트 여부 이 점도 포인트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트와이스, 뭐 있지, 스트레이키즈, 햄믹스 이런 그룹들이 앨범이 나오고 활동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은 뭐 긍정적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표 라인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2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55,5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을 제시드린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5,000원대로 시작을 해서 57,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며칠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도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드렸고 3대 일렉트릭, JYP 엔터 둘 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보유하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동일하게 최근에 말씀드린 흐름과 동일하게 그 손절 같은 경우는 5%로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